네, 뉴스 이슈 룸입니다. 청와대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또 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경정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 먼저 박경정은 어떤 입장일까요? 유출하신 게 맞으신 거예요? 처음에 시경으로 발령나신 걸로 생각하고 문건을 가져갔다면 두 박스를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그때 유출된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시를 비추면서 하는 게 길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정치권도 이번 의혹이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있습니다. 야당도 정치적인 공세에서 벗어나 인내심을 가지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진실에 침묵하고 청와대를 비호하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져 박근혜 정부 최대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정비선 실세로 거명된 정윤회 씨 어떤 입장일까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모든 걸 조사해라.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감방을 가겠다.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윤회 씨, 이 정부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소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왜 정윤회인가? 자, 이 허성우 이사장께 좀 여쭤볼까요? 이 정치권과 직접적인 거리는 상당히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97년부터 2007년까지 옆에서 이제 보좌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손을 떼고 거리를 두고 있다 지금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반복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정윤회 씨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네. 1988년부터 대통령이 지금 그 당시는 박근혜 의원이었죠. 박근혜 예. 의원이 1988년도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하면서부터 입법 보조 활동을 했죠. 예. 그러니까 입법 보좌관이 직접 그 등록을 하는 안 했지만 네. 그런 입법 보조원으로서 예. 등록해서 많이 직원해서 보좌를 했죠. 그러다가 2004년 사실 2004년부터 이제 정윤회 씨가 이제 사실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에다가 다시 이제 새누리당으로 복당하면서 그다음 한나라당이죠. 복당하면서 천막당사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윤회 씨는 공식 성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의원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하여튼 어떤 사안마다 비공식 라인을 활용한다는 그 의혹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네. 그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니고, 그러나 그 의혹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다가 이제 이런 문건 사건으로, 문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식적으로 이제 네. 정식으로 이게 거론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이 기회에 이런 의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일벌백계하겠다. 예. 국기문론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예. 하듯이 이런 기회에 정윤회 씨의 어떤 얼굴 없는 비선 라인 이런 실체를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알려서 예. 오히려 남은 임기 3년을 정말로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 잡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빠르게 예. 대응하면서 아마 이런 수순을 밟지 않나, 검찰에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좀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네. 만약에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도 네네.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정윤회 씨를 감찰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불법이고
그것 또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예. 되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민간에 대한 불법 사찰이 네네.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명백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되는 게 그 청와대 공직기관 그 비서관실에서 네. 이 문건이 생성되고 유출되었다라고 하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조직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민정수석 의 라인에 있는 것이고 네. 이 민정수석이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공직기관 문제, 네. 또 하나가 그 민심 동향과 풍문 같은 걸 확인하는 것,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민원 처리 업무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국민의 신문과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이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전체적인 민심의 동향이라든가 풍문에 대한 확인하는 업무가 이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중에 정윤회 씨와 관련되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네. 분명히 이분들이 하는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경정이란 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왔던 건 맞는 것이죠.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걸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청와대 야권에서는 이 문건 자체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건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는 풍문에 불과한 것을 네. 확인하고 그걸 스크리닝 했더니만 별로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끝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건의 쟁점은 이와 같은 것을 뒷조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실제적으로 청와대 비서관 이른바 십상시라는 사람들하고 네네. 정윤회 씨가 밀회를 가지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을 했는지 여부 그것이 핵심이라고 볼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황을 뭐, 지켜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는 소위 말하는 십상시라는 소위 네. 십상시라는 10명이 과연 한 자리에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과연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인사들이 10여 명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얼굴도 다 알려져 있고 특히 예. 그 권력 3인방 같은 경우는 다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만난다는 건 특히 정윤회 씨는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10명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상시에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고소한 인물 중에 십상시에로 나왔다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이 문건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벌써 국회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단 자체도 불확실한 거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청와대의 안보라는 건 그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데 과연 이 문건이 유출될 정도로 허술하냐 하는 부분이죠. 만약 허술하다면은 그거는 진짜 추궁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는 이 세 부분 의혹이 좀 밝혀진다면은 이 상황들은 어느 정도 좀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겠나. 그런 의혹들이 지금, 좀 국민들이 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예, 바로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될 텐데요. 한번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네. 검찰이 문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예, 오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사건이 네네.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 1부는 여러 건의 이제 지금 비슷한 그 사건을 네네, 좀 맞습니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케이 신문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 정윤회 씨를 비롯해서 예. 이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세월호 침몰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 네. 문제를 제기했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지금 담당을 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기존에 이제 이른바 만만회라고 불리우는 지금 박 대통령의 비선 라인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죠. 그것이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또 기소해서 했던 사건, 이 검찰 부서이고 또 정윤회 씨와 직접 관련되는 또 사건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 이런 보도를 제기한 시사저널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도 담당하는 것이어서 형사 일부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건의 진실을 좀 더 쉽게 규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형사 고소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청와대라고 나오지만 청와대가 고소를 했는 것은 아니고 이 문건에 이름이 나왔던 분들 보면은 여덟 이제만 명이라고 하죠? 8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예. 또 보면은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이 공공기록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이것을 생성해서 외부로 유출했는 지금 현재로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경장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결국 오늘 보도에 따를 때는 오늘 대통령도 수석 비서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했는 분들이 최초로는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네. 8분들이 한 분 한 분 검찰에 나가서 본인이 고소했는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문서를 작성했는 박모 경장에 대해서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고 네. 지금 그 피고소인들은 아시다시피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다음에 진술이 엇갈리면은 대질 수사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문서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유출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소제목 보실까요? 네, 조응천 비서실 3인방. 뭐 박모 경정이 일단 유출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뭐 도난당한 것이냐 아니면은 도난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관계도를 저희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모 경정과 이제 조응천 그 위에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 홍경식 민정수석까지 이제 공무원 감찰 라인입니다. 예, 올해 초에 있었던 라인이죠. 조응천 비서관이 이제 올 초까지 박모 경장을 통해서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3인방의 비선 활동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조응천 비서관은 지난 이제 5월에 이렇게 몰라놨는데 결국은 이 공직기강 비서관 쪽하고 이제 비선 네네. 네. 3인방으로 꼽히는 네네, 이분들과의 어떤 권력 암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네네, 이제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조응천 비서관이란 분이 사실은 예전 검찰 출신이시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역사를 돌이켜 볼 때 1994년경에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그 마약류 투약 관련되는 예. 사건을 조사를 했던 분이 조응천 그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실 겁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개인적인 친분이 친해졌다면서요.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쪽 대립 구조가 되는 것이 조응천 비서관 뒤에는 박지만 그 이지 회장 네. 있고 그 반면에 지금 3명의 이 비서관 뒤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고 해서 이른바 궁중 암투설, 권력 네네. 투쟁설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데 예. 오늘 대통령도 명확하게 했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 시실 비비를 명확히 빠른 시일 내에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런 일 자체가 소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한 번에 씻어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지금 이제 실제로 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점이 금년 1월 6일이거든요. 네. 예. 그럼 1월 6일 전후로 해서 이제 이 박모 경정이 그만두면서 또 조응천 비서관도 교체가 되는 네.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시점하고 이분들이 물러난 시점하고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조응천 비서관은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지만 이지 회장하고 뭔가 이렇게 관련이 된 네네. 것처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문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저도 뭐 이런 당에 있으면서도 만들어 보면은 어떤 정보가 입수가 되면은 보통 민정실에서 정보를 확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현장에 갑니다. 민정도 면정을 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되면은 다 대통령 필정 정도 되고 민정 정도 되면 민정 수석 정도 되면은 경찰 국정은 다 그 정보를 취합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한 정윤회 이런 십상시에 모임 이런 게 있다고 찌라시에서 나타나면은 네. 다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찌라시 수준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박모 경정이 찌라시 수준을 그것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재구성해서 그것을 보고를 했겠죠. 좀 예. 심각하게 보고를 하면은 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은 반드시 이 사건이 진위를 밝혀서 이것이 찌라시 수준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만든 상태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비실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찌라시 수준이 아니냐를 판단해서 네. 이걸 묻을 건지 아니면 더 확인해서 앞으로 추후 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청와대에서 찌라시 수준이라서 뭐 묻어버렸다 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뭐 어느 이야기 됐습니다만 찌라시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
정윤회 이 관련된 사항들은 이 대통령하고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네네. 좀 추후에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사후 관리가 안 됐다. 예. 시간이 뭐 다 됐는데 그최 변호사께서 끝으로 지금 이게 저 중요한 그 투트랙이 이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네. 여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또한 확인해봐야 가지는-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문건이 어떻게 유출이 네, 되는지 맞습니다. 그거 매우 같은데 중요한 겁니다. 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 고소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취재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사건이 워낙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 선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백히 밝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날 몇 시에 어떻게 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 확인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지금 가장 지금 좀 중요한 것이 예. 이제 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밝힐 거죠. 네. 그렇죠. 밝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야당에서 사실 이것을 저 야당의 정치 공세로 몰고 갈 경우에 몰고 가서는 좀 예.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예. 이것을 정치적으로 뭐 무슨 그 게이트라 표현을 붙여서 위원회를 예.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 국정에 굉장히 혼란을 네. 불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예. 예. 검찰 수사가 좀 명명백백하게 잘 이제 밝혀져야 이제 그런 예. 일이 그렇죠. 있겠죠. 예.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